물질계가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희망이죠. 안녕하십니까, 현탐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수학적인, 과학적인 호기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성적도 다른 과목들은 늘 하위권이었는데 수학, 물리는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돈만 주면 아주 쉽게 딴다고 하는 멘사 회원증도 2004년도에 땄었고요. 아무튼 그만큼 수학과 물리 과목에 흥미와 호기심이 많았는데 한 번은 수학 시간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무한대분의 n은 0이라는 수학식을 접했을 때였어요. 충격적이지 않으시다고요? 그렇다면 n에 사람 수명을 넣어 볼게요. 넉넉 잡아 150년을 넣어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는 이 세상의 나이에 비하면 0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70kg니까 72에서 73m 정도 될 건데 무한대의 이 공간에 비하면 나는 0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무한대의 시공간인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현타가 왔어요. 나는 이렇게 숨쉬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나의 존재가 없는 거라니 뭔가 이상하고 아주 허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스트레스가 한창 많았어요. 공부에 시달리고 집안 형편도 안 좋고 당시 제 외모도 도수 높은 안경에다가 살은 많이 쪘었고요. 치열 교정도 하기 전이라서 외모 컴플렉스도 엄청 많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시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 제 삶은 허무함과 스트레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울증까지 오고 저는 이 세상은 의미 없고 불합리하고 고통뿐인 곳이니까 빨리 떠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겁이 엄청 많다 보니까 실패를 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왜 이 지경까지 된 건지 원인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세상은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가? 세상이 왜 이렇게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 과학, 철학, 마음, 심리, 종교 등등 나름 공부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니까 고통의 원인은 제가 그렇게도 원망하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 내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도 원망하던 이 세상이 바로 신, 진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상을 진리라고 여기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 세상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옷을 가지고 숨 쉬면서 유튜브 보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저기 밖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살아있습니까? 광합성하고 대사활동하고 열매도 맺고 생각, 의식이라는 것은 없지만 분명 살아있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생명과 에너지를 품고 있는 우주는 어떻습니까?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분명 살아있죠. 저는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 마음을 비우면 마음이 텅텅 비어서 바보가 되거나 감정 없는 로봇처럼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버려보니까 세상 마음이 들어옴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마음은 스트레스, 고통 따위가 없는 지극히 객관적이고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물을 비우면 단순히 물이 비워졌다가 아니라 공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이유 두 번째, 바로 물리학입니다.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과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시간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면 물질이 파동이면서 입자일 수 있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중성을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관측행위라는 겁니다. 즉 모든 물질은 관측하기 전에는 파동이었다가 관측당하는 순간 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는 우리가 가상현실을 구현할 때 쓰는 알고리즘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즉 서버는 모든 것을 다 구현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속을 하면 캐릭터가 관측하는 방향에 맞게 우리 모니터에 보여줌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그 세계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존 최고의 천재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말 한마디로 가상화폐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바람에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흥미로운 인물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이 시뮬레이션이 아닐 확률은 10억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친구가 카톡으로 알려줬는데 딱 보는 순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의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현실일 가능성이 있다 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첫 번째 이유에서 분명히 세상은 살아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에 와서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가상현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논리야? 모순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이유를 들어보시면 의문이 풀리실 겁니다. 세 번째 이유, 바로 차원입니다. 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차원은 선입니다. 점이나 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차원은 면입니다. 점이나 선이나 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차원은 공간입니다. 점이나 선이나 면이나 우리 같은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차원은 3차원 공간 플러스 시간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3차원 공간보다 더 상위 차원의 공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위 차원은 하위 차원을 포괄한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수학의 집합기호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물리학의 이론 중 하나인 촉근 이론에 의하면 세상은 9차원이라고 하는데 만약 진짜로 9차원의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은 점, 선, 면, 입체 등등등등등등 9차원 존재까지 다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 3차원 물질계는 세상의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상위 차원이 하나도 없어야만 여기 3차원 물질계가 진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확률은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10억 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의문점이 풀렸죠. 세상은 살아있다면서 우리가 사는 현실은 왜 가상현실인가? 제가 살아있다고 말씀드린 세상은 3차원 물질계가 아니고 최상위 차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계는 고차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저차원의 가상현실일 뿐입니다. 3차원 존재인 우리가 2차원 모니터에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 어떻습니까? 조금씩 현타가 오기 시작하십니까? 오늘의 결론을 요약하면 우리가 사는 3차원 물질계는 허상이고 이 가상현실을 만든 고차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최상위 차원이야말로 영원불멸 살아있는 진리이다. 그리고 우리가 키보드와 마우스, 눈을 통해 2차원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상위 차원도 우리가 물질계적인 이런 마음들을 버리면 분명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말로 표현하기는 힘든데 상위 차원과 주파수가 맞는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식도 이 물질이 전부라고
외교했을 때에는 상당히 암울하고 절망 그 자체였는데, 이 물질계가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희망이죠. 이번 영상은 제가 관심과 흥미가 정말 많은 분야라서 잠깐 머리 식힐 겸 대본 쓴다는 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텀이 좀 짧죠. 다음 영상으로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 건강, 몸 건강, always 해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마무리 멘트 하나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무신론자는 과학을 믿고 과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믿는다. 이상입니다.